레오 카락스 감독의 10년 만의 신작 아네트를 보고 왔습니다. 카락스 감독의 영화답게 이번에도 난해하다는 평이 많았지만 개인적으로 이미지가 주를 이루던 홀리 모터스에 비해 생각할 만한 텍스트가 많았기 때문에 적어도 실마리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덜 난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편한 영화이지만은 않고 호불호가 갈릴 영화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키워드는 죽음입니다. 코믹스의 주인공 이름 같은 헨리 맥켄리는 관객들을 웃다가 죽게 만들려고 무대에 오릅니다. 계약서까지 꺼내가며 본인 입으로 말하죠. 반면 그의 애인 안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재능을 무대에서 한껏 쥐어짜냅니다. 아주 자기가 죽을지도 모를 때까지 쥐어짜내면서 관객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죽여주는 무대와 죽는 무대는 서로 반대인 것 같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 하듯이 무대에 올랐으면 뭐 하나는 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은 자기 내면에 조질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녀는 항상 무대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패를 전부 보여주고 죽는 역할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것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헨리는 다릅니다. 자존심 정도 말고는 달리 내면에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안은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헨리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대를 장악하는 코미디도 재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말이죠. 안이 생명이 넘치는 붉은색을 상징하는 반면 헨리는 이따만 사과 같은 녹색을 상징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자기를 광대짓밖에 못하는 유인원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헨리의 자기 혐오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헨리는 관객들까지도 자기를 싫어하거나 경멸하면 진짜로 자기가 혼자인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중간에 헨리가 아네트를 맡기고 일탈을 하는 장면에서도 지나가듯 남자들은 자기를 싫어하면서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대사가 나오죠. 좀 찔리는 대사이기도 한데요. 헨리의 내면이 딱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그냥 조커예요. 본인이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주기를 바라죠. 아예 자기를 싫어하는 만큼 사랑받을 만하다고 여기죠. 그리고 그는 자기 내면에 쓸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총구를 겨누고 다른 사람을 조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가 진실을 말하는 방식이고 생존 전략인 셈이죠. 절 미워하지 말고 저기 저 못난 놈들을 보세요. 차라리 제가 낫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죠. 자기 위로입니다. 자존심을 파는 사람들일수록 자존심이 세고 버려지는 데 민감한 법이거든요. 그리고 나르시즘은 보통 자격지심에서 시작하고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그러던 헨리는 안을 사랑하게 되죠. 헨리는 내면의 재능이 넘쳐 흐르고 몇 번이고 죽어줄 수 있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안도 비슷하게 감히 세상을 향해 침을 뱉을 수 있는 헨리에게 끌리게 되죠. 하지만 두 사람의 커리어는 좀 달라요. 소프라노인 안은 시대에 구애받는 성향이 덜한 반면 코미디언인 헨리는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좀 기복이 있는 편이죠. 게다가 헨리는 안과 결혼하고 딸 아네트까지 생기면서 이전엔 없던 소중한 것이 생겼습니다. 선을 넘나드는 건방이 그의 쇼가 가진 매력이었는데 그 선이 생겨버린 겁니다. 가족을 이용한 코미디는 웃어주기가 좀 그렇죠. 그렇게 아내와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헨리의 열등감도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달리 재능 있는 사람에게 끌렸지만 갈수록 그녀와의 차이가 부각되고 오히려 자기 혐오가 더 커지기만 했죠. 헨리가 태물이 됐음을 보여주는 쇼에서도 간지럼을 소재로 삼은 것도 그의 지독한 자기 혐오를 보여줍니다. 본인이 하는 일은 그냥 자기가 가진 재능을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웃는 포인트를 마구 공략하는 일일 뿐이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헨리의 자기 고백, 고해성사 같은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헨리의 관객들은 헨리의 고백이나 내면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가 자기들 말초신경 박박 긁어줘서 웃겨 죽여주기를 원하죠. 헨리는 이 모든 광대짓에 염증이 났어요.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어쩌면 밤일까지도 그냥 간지럼처럼 굳이 자기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단순한 우연인지 헨리에 쌓인 응어리가 터진 건지는 몰라도 안은 사고에 휩쓸려 죽게 되고 헨리는 딸 아네트와 단둘이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안은 그냥 죽지 않았어요. 딸 아네트에게 자신의 재능을 물려주고 죽었죠. 이것을 안 헨리는 뭔가를 떠올립니다. 어머니의 재능을 똑 닮은 아기를 데리고 세계 투어를 하는 것이었죠. 그건 아동학대라는 만류에도 굴하지 않고 계획을 밀어붙입니다. 헨리는 깨달았어요. 헨리에게는 원래 자기 자식도 아내 재능을 물려받지 않고 자신의 광대 기질만 물려받지 않을까, 자기가 아내 유전자를 망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런 걱정을 쓸데없는 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아내 재능을 물려받았으며 심지어는 본인의 광대 기질까지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헨리는 자기 혐오를 극복할 방법을 찾았어요. 바로 자기 대신 구경거리가 되어줄 아이를,
그것도 절반은 본인 피니까 나에게도 재능이 있다고 위로할 수 있는 세상에 하나뿐인 코미디 소재를 찾은 겁니다. 마치 아내 음악과 헨리의 코미디를 섞은 이 뮤지컬 영화와도 같은 훌륭한 교집합이 탄생한 셈이죠. 하지만 이런 착취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헨리의 가족의 지휘자라는 이방이 끼어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지휘자는 죽은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몰래 외도를 할 정도로 관계가 발전했었기 때문에 아네트의 진짜 아버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죠. 이는 헨리가 가장 외면하고 싶었던 일일 겁니다. 아네트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했는데 실은 본인이 낄 자리가 없었다는 것이니까요. 자신이 계속 주던 사랑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고 재능의 열매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 향유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아네트의 마지막 공연, 아네트의 위광과 헨리의 영광이 극에 달한 순간 아네트가 이 폭탄을 대중들한테 털어놓으면서 헨리의 쇼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수복을 입고 인생이 끝장나고서야 헨리가 안과 같은 붉은색을 두르게 된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안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안은 자신의 재능과 내면을 쥐어짜내 화려한 붉은색을 자아냈지만 헨리는 안이나 아네트의 재능의 위광을 얻으려다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고 그들의 상처에서 나온 붉은색을 뒤집어 썼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좋은 글씨인 셈이죠. 아네트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끝장이 나고 나서야 살아있는 인간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전까지 아네트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대신 무대에서 죽어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거든요. 그리고 헨리에게 그는 이제 아무도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비극이 있기 이전에 헨리는 딸을 이용하지 않고 딸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었고 어쩌면 사회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얻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붉은색이 재능과 사랑 혹은 좋은 글씨라는 양면성을 가지는 만큼 헨리의 녹색 역시 돌을 던지고 경멸하는 세상의 눈총과 동시에 편안한 보금자리로서의 상징성을 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는 헨리도 붉은 옷을 입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네트는 남들을 경멸하다 자기까지 경멸하게 되어버린 자신의 사랑이 대신할 수 없는 것임을 믿지 못해서 생긴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안은 죽으면서 아네트에게 자신의 재능이란 저주를 남겼고 헨리는 자기 혐오와 열등감에 대한 보상 심리로 그 재능을 이용하겠다는 의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헨리가 처음에 보여줬던 코미디가 그의 미래를 담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한순간뿐인 명성에 대한 언급이나 사람들의 적개심을 막기 위해 쇼를 하지만 결국 본인도 죽기는 한다는 점이 그렇죠. 제가 봤을 때 헨리는 자기 혐오가 강한 만큼 자신을 부수고 다른 존재로 버금나고자 싶어하는 어떤 원망 성취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헨리는 이러한 심연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배짱이 두둑하지 못했고 결국 딸 아네트의 재능이라는 가면을 뒤집어 쓰기만 하다가 결국 비극을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중간쯤에 짜왕이 생각나서 잠깐 괜찮지 않나 싶어 몰입이 깨지기는 했지만 크락스 감독의 영화답게 기이한 에너지와 역동감이 넘치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크락스 감독의 개인적인 예술관과 자기 자신에 대한 고해성사로 보이지 단순히 메이저 장르에 대한 냉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도 영화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크락스의 차기작이 10년보다는 일찍 나오기를 기대하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